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2022년 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채용 공고가 기습적으로 났습니다. 일정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상반기에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고요. 서류 심사 발표가 나면 일주일 뒤에 필기시험이 있고요. 또다시 일주일 뒤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면 10일 뒤 면접이 이렇게 실시가 됩니다. 12월 2일까지 길게 면접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잠깐 언급을 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연봉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도 더 높다는 의견이 많은데요. 2017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금액보다 거의 20% 이상이 인상이 되는 가장 공공기관 중에서 인상률이 높은 기업이 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자격 요건을 보면요. 크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항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께 종종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은 레벨 2 65점 이상을 따게 되면 행정직으로서의 자격 요건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건강직이 없죠. 그래서 건강직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도 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행정직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꼭 채워두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인턴 근무를 하는 것은 좋고요. 그래서 이번에 을 전형도 인원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강원 인재 제한 경쟁에도 역시나 뭐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강원 인재도 해당이 되고 일반 행정도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어떤 유형으로 지원을 할지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차피 뭐 지역 내에서의 경쟁은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신껏 결정하셔도 이건 괜찮습니다. 경쟁률이 그래도 좀 낮다 하는 곳은 당연히 강원 인재겠죠. 요양직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강원 인재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건강직이 뜨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 상반기로 넘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나마 영어를 어느 정도 좀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토익 스피킹 110점을 확보를 하시게 되면 행정직으로서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 마감일이 10월 11일이기 때문에 10월 1일과 2일 두 번 시험을 아직 볼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있으십시오. 그리고 역시나 이번 채용 인원을 보았을 때 25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하반기는 건보가 아예 뽑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그나마 건강직에게는 좀 안타깝지만 행정직, 요양직, 전산직 총 257명이 이렇게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대사항을 보면요. 이전에 이 모집 권역 거주자가 얼마의 가산점이 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 서류 전형에서의 만점의 1%입니다. 1%는 이렇게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내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지원하는 게 그나마 1%라도 점수를 더 받을 수 있는 점이라는 거 꼭 알고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공단 관련 경력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가점 사항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보와 관련된 이 경력자분들 청년 인턴 포함하셔서 서류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블로그에 가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해놨는데요. 그동안에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 이렇게 나눠서 경쟁률을 이렇게 쭉 제가 정리를 해놓은 표가 있습니다. 7배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서류 전형에서의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을 전형도 정리를 해두었고 건강직과 이 요양직도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역시나 이 채용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격증을 더 많이 보유하시는 분들이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제가 100명 이상의 서류 합격자들이 매번 시즌마다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의 이 서류 현황을 보았을 때 컴퓨터 활용 능력, 커말이라고 하죠. 이 1급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 트렌드인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사조사라고 하는 2급 이상과 정척이라고 불리는 정보처리 기사를 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ADSP라고 해서 데이터 분석 준 전문가도 많이 취득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세무 쪽에 관련이 있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도 우대가 되시니까요. 꼭 여기에 해당하시는 자격증을 다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전 공통이기 때문에 뭐 요양과 전산, 행정 모두 다 유리하실 겁니다. 좀 달라진 점이 좀 뭐가 있느냐 보면요. 이 평가 항목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이 보통 서류 전형이 7배수인데요. 이런 7배수가 이번부터 5명 이상 채용하는 직렬 같은 경우에는 5배수로 변경을 한 겁니다. 5배수라고 변경한 것은 그만큼 합격률이 낮아진다는 의미죠. 이런 부분도 지역 선정하는데 참고로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자소서일 텐데요.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적어 두었듯이 이전에 정말 제목만 4줄 이상의 긴 질문을 묻는 건보 스타일이 짧고 굵게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면 지난 상반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지원하실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어떤 게 있느냐? 일단 무조건 여러분들의 어떤 소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력을 통해서 건보에 적합한 사람입니다를 제시할 수 있는 경력 기술서를 먼저 한번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경험 사항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셔서 이 경험 기술서와
이 경력 기술서를 먼저 정리를 1000바이트씩 각각 나눠서 작성을 해두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안에서의 소재를 뽑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이 경험 경력 기술서라고 불리던 이 기술서 형태가 2000바이트 형태에서 1000바이트씩 각각 나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기술서는 하나 또는 두 개 정도를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경험사항은 대외 활동을 얼마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지를 건보가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 작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역시나 이번에도 예시와 함께 어떻게 건보 자소를 작성을 하는지를 또다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긴 하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면 첫 번째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해본 적이 있느냐 꾸준하게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조직 적합도 중에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어떤 대상을 위한 오랜 봉사활동이 가장 좋겠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회적인 책임감을 강조할 수 있는 소재를 작성을 하셔라 라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직업윤리가 늘 4번 항목에 나왔는데 지난번부터 2번으로 나오고 있죠. 대놓고 그대로 물었습니다. 다른 기업의 자소서도 많이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는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정신이나 아니면 정직함이나 여러 가지 NCS 기반의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여러 자소서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듯이 정말 생각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양심상 소신껏 결정을 하는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정직함을 여러분들께 가장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표현이 거창하긴 하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와 똑같습니다. 이전에 건보에도 나왔던 이 자소서 항목이기 때문에 이 조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기존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나만의 방식을 적용한 이유와 함께 작성한다면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이 직무상에서 필요한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은 무엇인지를 일단 정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직과 요양직, 전산직 모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직무상에 가장 갖춰야 될 핵심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보완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하면 됩니다. 약점이라고 해서 아예 정말 동떨어진 치명적인 약점을 제시하기보다 약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점이라고 생각하셔서 저는 직무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강점을 꾸준하게 어떠한 이유로 꾸준히 이렇게 개선하고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하여 우리 건강보험공단에 입사하여 나는 어떤 전문인으로서 성장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인재상 기반으로 나온 자소서 항목입니다.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을 뽑는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채용을 하는 행정직과 요양직의 서류 합격률과 불합격률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서류 전형에 하나요. 요약을 해둔 겁니다. 이 통계와 함께 행정직 기준에는 76%, 70%, 80%, 90%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아지는데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는 채용 인원이 적었을 때가 더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요양직도 얼마큼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는지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여러 정량적인 요소를 다 제출하시되 결국 자소서가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소서에 올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에서도 역시나 바뀐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면 이 기존에는 2.5배수의 하나여 필기 합격자가 곧 면접 대상자가 됐죠. 그런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5명 이상의 채용 인원은 2.5배수가 아니라 2배수로 변경됐다는 점. 만약에 이번에 5명 이상이 채용하는 직렬과 지역에 지원을 했을 때 면접까지만 갈 수 있다고 하면 더욱 합격률은 높아지겠죠. 50대 50일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아시고 최대한 필기까지 합격을 하셔서 면접 전형에서 모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상황 면접이 작년 하반기에 도입이 됐고 지난 상반기부터 산업군에 대한 이해, 복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무상의 여러분들의 강점, 응용력 이런 부분들을 상황 면접으로 물어보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꼭 보십시오. 이번 면접 컨설팅에서도 이번 상반기에 나왔던 상황 면접의 주제를 모두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상황 면접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만 모범 답안이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연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었으니까요. 최대한 서류 합격까지 1차적인 목표를 다 달성하셔서 꼭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하반기 자소서 항목에 대한 가이드를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할 테니까요. 일단 간단하게 리뷰를 오늘 해드렸기 때문에 분명히 소재 잡는 데는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인 가이드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자소서를 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자소서 첨삭을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신청해 주십시오. 최대한 또 이번에도 많은 합격자를 같이 만들어 가봅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